새벽 시간 어느 오피스텔. 입구에 배달 오토바이를 세운 나는 캐리어에서 포장된 음식을 꺼냈다. 마침 1층에 도착하여 열려있는 엘리베이터가 보였기에 나는 황급히 달려가 탑승했다. 배달은 오피스텔의 꼭대기층이었다. 18층 버튼을 누르자 엘리베이터는 소리를 내며 움직였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갑자기 쿵 하고 엘리베이터가 요동쳤다. 나는 벽을 짚고 조심스럽게 일어섰다. 전원이 들어와 있지 않은지 전등이 꺼진 엘리베이터는 그 자리에 멈춰서 움직이지 않았다. 버튼들을 마구 눌러봤지만 숫자도 비상 버튼도 먹통이었다. 나는 한숨을 내쉬며 주머니에서 핸드폰을 꺼내들었다. 시커먼하면은 들어올 생각을 하지 않았다. 그러고 보니 아까 배터리가 다 했었지. 손에 들고 있는 배달 음식을 슬쩍 바라보고는 엘리베이터의 문 앞으로 다가갔다. 틈새로 밖을 보자 몇 층인지는 모르겠지만 다행히 층과 층 사이는 아닌지 넓은 공간이 보였다. 문틈에 손가락을 넣고는 힘을 줘 벌리자 의외로 엘리베이터의 문은 쉽게 열렸다. 쥐죽은 듯 고요한 복도. 건물 전체가 정전이라도 된 것인지 다른 엘리베이터들 역시 전원이 꺼져 있었다. 여긴 몇 층일까라고 생각하며 복도 쪽으로 발걸음을 옮기자 순간 이상한 위화감이 들었다. 어디에도 몇 층임을 알리는 숫자가 보이지 않았다. 엘리베이터 쪽은 물론이고 현관문에 달려있는 호수를 알리는 세 자리 편말조차 맨 앞자리 숫자가 존재하지 않았다. 그 기묘한 느낌에 나는 마른 침을 삼켰다. 비상계단으로 올라가다 보면 몇 층인지 알 수 있겠지. 두꺼운 철문을 밀고 들어가자 어두컴컴한 비상계단 내부가 눈에 들어왔다. 황하고 닫히는 문소리가 벽을 타고 올렸고 이따금 들어와 있는 전등 때문인지 음산해 보였다. 어서 배달을 끝내고 돌아가자. 이런 곳에 오래 있고 싶지 않았다. 계단에 발을 내딛고 한 걸음 한 걸음 위로 올라가자 발소리가 울려 퍼졌다. 얼마 지나지 않아 다음 층에 비상문이 눈에 들어왔지만 이상하게도 이곳 역시 층수는 표시되어 있지 않았다. 아무리 올라가도 마찬가지였다. 체감상 5층 정도는 올라온 것 같은데 이곳이 몇 층인지 알 방도가 없었다. 차라리 오피스텔 복도 쪽으로 한번 나가볼까. 어쩌면 엘리베이터가 정상 작동할지도 모른다는 희망을 품고 비상문에 문고리를 당겼지만 문은 잠겨 있는지 열리지 않았다. 짜증이 폭발해 속으로 소리를 질렀다. 이렇게까지 재수가 없을 수 있을까? 나는 그대로 자리에 주저앉아 차오르는 숨을 가다듬었다. 바닥에 내려놓은 치킨 박스는 차갑게 식어가고 있었다. 어차피 배달행선지는 오피스텔의 꼭대기층이었고 위로 올라가다 보면 언젠가는 도착할 터였다. 이러고 앉아 있어봤자 시간만 지체되겠지. 나는 다시 자리를 털고 일어나 위층을 향해 걸었다. 좁고 답답한 공간. 발소리와 거친 숨소리가 울렸다. 올라가면서 이따금 비상문을 확인해봤지만 역시나 열려있는 곳은 없었다.
표시되어 있지 않은 층수. 열리지 않는 문. 아까부터 이곳은 뭔가 이상하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한참을 걸어 올라가다 보니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비오듯 쏟아지는 땀에 눈앞이 흐릿할 정도였지만 계단은 그 높이를 가늠할 수 없을 정도로 높이 뻗어 있었다. 진작에 꼭대기에 도착했어야 할 정도로 충분히 올라왔을 터인데 마치 아무리 노력해도 목적지에 도착할 수 없는 악몽처럼 마지막 층에 도달할 수 없었다. 도대체 뭐가 어떻게 된 거야? 더 이상은 걸을 수 없을 정도로 다리가 후들거려 나는 또다시 주저앉았다. 거칠게 내려놓은 봉투 속 박스가 찌그러진 것 같았지만 그런 것을 신경 쓸 여유는 없었다. 나는 고개를 숙이고 거친 숨을 내쉬었다. 이곳에서 나갈 수 있긴 한 걸까? 이 좁고 음침한 공간에 평생을 갇혀 있는 게 아닐까 하는 불안한 생각이 들었다. 저벅저벅하고 고요함을 뚫고 아래층에서 발소리가 들려왔다. 처음엔 잘못 들었나 싶었지만 확실히 누군가의 발소리였다. 나는 보이지 않는 누군가에게 소리치며 아래층으로 달려갔다. 짐들은 자리에 그대로 둔 채였지만 그런 것을 생각할 여유는 없었다. 한층 두층 후들거리는 다리로 계단을 달려내려가 봤지만 발소리는 어느 순간 사라졌다. 부스럭하고 봉투가 구겨지는 소리와 함께 발치에 무엇인가 차였다. 말도 안 돼. 나는 내 눈을 의심했다. 나는 분명 아래층으로 내려왔을 터였다. 눈앞에 보이는 것은 바닥에 굴러다니는 배달 봉투였다. 영수증을 확인해보니 내 짐이 확실했다. 그럴 리가 없어. 나는 기분 나쁜 상상을 하며 위층을 향해 뛰어 올라갔고 위층 바닥에 널브러져 있는 배달 음식을 보곤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저벅하고 또다시 발소리가 들려왔다. 이번에는 올라오는 소리였다. 황급히 소리가 들리는 쪽으로 시선을 돌리자 산발머리에 기다란 손톱, 기괴한 모습을 한 여자가 난간 너머에서 날 바라보고 있었다. 누구세요? 나의 물음에도 대답은 하지 않았다. 그녀는 기괴하게 웃더니 서서히 나에게 다가왔다. 말을 잊은 사람처럼 입을 뻐끔거리는 소리만 내며 발걸음은 멈추지 않았다. 위를 봐도 아래를 봐도 똑같은 광경. 나는 계단의 중심에서 우두커니 선 채 떨 수밖에 없었다. 눈을 뜨자 나는 병실 침대에 누워 있었다. 온몸이 욱신거렸다. 엘리베이터 추락사고. 병실에 들어온 남성은 나에게 그렇게 말했다. 나는 며칠 동안 사경을 헤맸다고 한다. 머리를 크게 다쳤지만 운이 좋아 극적으로 눈을 떴다는 것이었다. 분명 운행을 정지시키고 고장 중이라고 써붙였을 터인데 어째서 멋대로 작동했는지는 조사를 해도 알 수 없었다며 관리소장이라고 자신을 소개한 그는 나에게 연신사과했다. 무한히 반복되는 공간, 너무나도 현실감 있던 그곳이 꿈속이라는 생각은 들지 않았다. 혹시 예전에도 이런 사고가 있었냐는 나의 물음에 몇 년 전 한 여성이 엘리베이터 추락으로 사망한 사고가 있었다고 말했기 때문이었다.